요즘에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은 이제 요게 많이 있더라고요. 신라면이냐 진라면이냐. 요즘식 표현으로는 뭐가 근본이냐 뭐 이런 거를 묻고 있던데, 이게 신이냐 진이냐로 싸우고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상전 벽해인 게, 진라면 입장에서는 신라면과 1대1로 맞서는 상황이 진짜 이거 수십 년 만이에요. 신라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성하는 입장이고, 진라면 입장에서 따라오는 입장. 물론 우리 형님들은 요 모습이 조금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시청자 맞춤형으로 갖고 왔습니다. 요게 익숙하시죠? 요게. 우리는 아무래도 시청자 맞춤형 방송. 자, 이렇게 하면은 편안하시죠? 저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 자, 요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버전으로 보면은 그 순한 맛, 매운맛 두 개가 있으니까. 자, 이게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신라면이 이거 30년 이상 1위거든요. 압도적인 1위. 근데 진라면이 많이 따라왔다라는 얘기가 붙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따라왔냐 보니까 전 월이고 1년 동안에 보면은 신라면이 15.9, 진라면이 9.3. 조금 남긴 했는데 옛날에 이 차이면은 거의 20% 이상 벌어졌었는데, 그거 뭐 한 5%니까 줄이긴 많이 줄였죠. 또 요즘에 국가 브랜드 경쟁력 인지도 뭐 이런 거에 보면은 신라면은 78, 78점 그대로인데, 진라면과 삼양라면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신라면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던 시절이 조금 뭔가 다자간 경쟁으로 바뀌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오뚜기도 아무래도 진라면을 앞세워서 차이를 많이 줄이고 있죠. 그래도 점유율에서는 아직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국방송진흥공사에서 했던 여론조사인데 보면은 라면 브랜드 1위는 아직 신라면이지만 구매 빈도 1위는 진라면이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거야. 진짜인가?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인가? 자, 일단 우리 라면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원조 형님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삼양라면입니다. 1963년에 국내 최초 라면으로 됐는데 아직도 나와요. 정말 이거에도 익숙하지 않은 형님들이 있을까봐 오리지널을 갖고 왔습니다. 1963년 오리지널은 이거예요. 이게 원래 닭고기 베이스구나.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이랍니다. 그 많이 보셨던 형님들 계시죠? 어렸을 때 많이 먹어보셨을 수 있어요. 1963년이니까 뭐 조금 많이 가시지만. 자,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됐었냐? 라면 시장이 처음에는 당연히 삼양의 독점 시대였어요. 거의 83대 17, 거의 80% 이상 삼양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삼양의 요 독점 시대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형님들의 아무래도 옛날 모습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남으셨을 테니까. 자, 그게 이거죠. 삼양라면은 왜 세계인의 식품이 있을까요? 삼양라면은 우유와 쇠고기를 듬뿍 넣어서 부드럽고 고소하며 영양가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PPL 없고요. 맞다. 이거 이 말부터 해야지. 야, PPL 없고요. 광고 없고요. 이거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야, 설마 PPL을 제가 1960년도에 광고를 보여드리지 않겠죠? 이거 PPL 없고 뭐 없고 하여튼 없습니다. 잠깐만. 야, 오해하시면 안 돼. 없어요. 보여드렸다고 그거 하시면 안 되면 옛날 거니까. 좀 흑백 그 이상의 아저씨 나온 거 보고 설마 그 사는 분은 없을 테고요. 저걸 만약에 옛날의 맛이, 어머니의 맛이 그립다 그리면은 이것도 광고 없습니다. 자, 세븐일레븐에 가면은 이게 있다 그래요. 진짠가? 저 가서 본 적 없습니다. 이게 있다 그러는데 가셔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러면은 자, 삼양과 그 농심시대가 어떻게 됐냐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저게 왜 역전이 됐냐? 이거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농심이 반칙을 해요. 뭐가 반칙이냐? 야, 이건 반칙이지. 야, 이 정도면 반칙이지. 야, 이런 걸 한 번에 내는 게 어딨어. 여기서 82년 너구리, 82년 육개장, 83년 안선탕면, 84년 짜파게티, 86년 신라면을 내요. 야, 이거 광고 없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거의 라인업 미쳤네. 이 라인업을 요 82년부터 86년에 등장을 시켜요. 이건 이 정도면 거의 치트키 쓴 거죠. 치트키. 뭐 지금까지 한 3, 40년 해먹는 라인업을 그대로 이때 갖고 오면서 삼양과 농심이 완전히 역전이 되면서 이게 쭉 올라가고, 물론 오뚜기도 요때 조용히 1988년에 진라면을 냅니다. 조금 늦었죠. 진라면을 내면서 농심의 시대가 쭉 오죠. 40년 가까이 농심의 시대를 쭉 열게 되는데, 야, 이 정도면 거의 반칙이죠. 근데 재밌는 건 1등 말고 2등의 싸움을 보면은 옛날에는 삼양이 2등이었어요. 그래도. 근데 2010년을 12년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오뚜기가 올라가고 삼양이 싹 죽는, 우리나라 라면 시장에 2등이 바뀌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저기서 저게 왜 바뀌나라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진라면이 인기가 있어서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내용을 조금 더 보니까 진짠가? 신라면은 2030 남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라면이 역전하는 걸 이해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신라면이기 때문이죠. 이쪽은 그 여성이 난다.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느꼈던 거예요. 이거는 미처 몰랐네. 요것도 역시 한국방송진흥공사에서 조사해온 게 있죠. 최근 3개월 내 가장 자주 구매한 봉지라면, 조금 더 진한 게 진라면이고 조금 더 흐린 게 신라면입니다. 자, 남성을 보면은 요새 여기까지가 남성인데 20대 30대에서 다 신라면이에요. 잠깐만, 40대 50대에서는 진라면이네.
그러네? 오. 아, 제가 그래서 신라면을 좋아하는구나?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야, 이러면은 그 진라면 PPL 안 들어오지. 죄송합니다. 둘 다 좋아하는구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둘 다 좋아하는구나? 아, 20, 30대는 신라면이었고, 40, 50대는 진라면이었어? 아, 그거는 미처 몰랐는데, 그것보다 압도적, 여기 사실은 요 정도 차이는 그럴 수 있지. 몇 명, 950명 조사한 거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여성 20대, 여성 30대, 진라면이 신라면의 2배예요. 야, 이게 뭐지? 왜지? 여성 20대, 30대는 40대까지도 마찬가지인데 2배 차이가 나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라면을 뭘로 고르길래 저 맛 때문인가 했더니 공지라면 구매자의 53%가 광고 영향이 크다. 광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 라면에서 오는 그 이미지를 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래서 물론 모뚜기가 갓뚜기로 불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은 그 잠깐 광고, 제가 잠깐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잠깐 무슨 생각을 했냐?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진라면을 광고한 게 누구더라? 유현진 라면. 유현진 씨였잖아. 잠깐만. 유현진 씨가 여성한테 조금 잘 먹히는구나. 이런 그 놀라운 결론을 냈습니다. 아, 그치. 현진이 형이 조금 그 20, 30대 여성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 잠깐, 신라면은 누가 광고했지? 신라면도 잠깐 생각이 났어요. 신라면은 누가 광고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Vamos ver o quão picante é o jogo deles. A parede do mundo é alta demais. 맛 좀 보여줄까? 그치. 신라면 생각해보니까. 울려라 세계를. 우리 흥민이 형이었잖아. 그래서 저는 그 결론을 확실히 낼 수 있었습니다. 논리적인 결론이죠. 3단 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보통 라면은 광고로 많이 결정을 한다. 광고로 많이 결정을 하게 나오죠. 근데 여성 20, 30대에서 조금 더 아무래도 진라면이 인기가 있다는 거는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3단 논법을 해보면은 요렇게 둘이 있을 때 20, 30대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요렇게. 요거 때문이다. 뭐 충분히 뭐 요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런 어떤 그런 덩치하고 머리카락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그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고요. 물론 이런 뻘소리는 빼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오뚜기가 요즘에 아무래도 이미지적으로 뭐 가뚜기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가뚜기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뭐 많겠지만, 물론 또 뭐 가뚜기가 아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겠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뭐 상속세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든지, 뭐 어린이 수술 비용 후원, 높은 정규직 비율, 하여튼 어떻게 되건 간에 이미지를 만드는데, 기업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고, 또 게다가 이렇게 그 따님께서 굉장히 열일을 하신다, 뭐 따님이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열일을 하신다라는 뭐 이런 것도 약간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잠깐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게다가 오뚜기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이런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샀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늦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뭐 그렇게 늦진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왜 안 늦었지? 뭐 그렇게 뭐 이거는 뭐 중국발 그것 때문에 다 모든 라면 시장이 올라갔던 때고, 뭐 그렇게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56만 8천 원 비싸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늦은 것 같지 않아. 그럼 모든 라면 시장이 그러냐? 그럼 쫓기고 있던 농심은 늦었네요. 25만 원 하던 게 37원. 농심은 늦었고요. 당연히 농심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럼 잠깐만, 아까 경쟁하던 3등 가던 삼양은 삼양은 그 굉장히 늦었네요. 굉장히. 12만 6천. 2만 5천 원 하던 게, 요거는 당연히 그 불닭 때문에 삼양은 늦었어요. 삼양도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여기는 아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역대 최고치야. 지금 뭐 불닭볶음면이 난리가 났고,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면은 당연히 집에서 밥을 먹을 게 늘어나고, 집밥이 늘어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게 뭐냐? 외식 말고. 그럼 라면이 잘 팔렸겠네.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죠. 그럼 라면이 잘 팔리면, 진라면 잘 팔린다며 왜 진라면을 하는 오뚜기는 못 올라가고 농심과 삼양은 많이 올라갈까? 사실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 보면은 저게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에 승부를 거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라면이 2019년부터 사실은 옛날부터 올라왔는데, 여기서 환골탈태란 측면이 있어요. 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 기대감에 올라탄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신용증권의 자료를 조금 더 보면은 이런 거죠. 요 뒤에 라면 수출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2016년까지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식품기업이 대부분이 영업이익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에 뭐 배터리네 막 이런 거에 정신이 나가 있는 사이에 식품기업 거의 대부분이 영업이익이 올랐어요. 외식 관련 빼면은. 게다가 지금 라면이 수출 비중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은 중국이 압도적인 뭐 당연히 라면의 대국이고, 지역별 연간 라면 판매량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1인당 라면 판매는 1인데, 그때 보여드렸지만 전체 시장 크기는 작아요.
심지어 태국하고 비슷해요. 라면 굉장히 많이 먹는 것 같지만 필리핀보다 작습니다. 미국보다 작아요. 뭐야, 베트남보다 택도 없죠. 인도의 반이에요.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그때 얘기했지만 중국 같은데 특히 라면이 지금 굉장히 판매 속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보다 세계 시장이 더 커지는 것과 신영주권에 재밌는 레포트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요 파란 게 니신이 뭐냐면은 니신푸드라고 세계에서 최초로 라면을 만들었다고 얘기되는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과 농심의 이제 검색도를 비교해 본 건데, 물론 이거는 그게 있겠죠. 우리 저 뭐야, 짜파구리의 영향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란색이 이기고 있다. 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K라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레포트를 좀 더 보여드리면 라면 수출 금액이 올라갈수록 라면 3사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가니까 항상 우리는 먼저 올라갑니다. 먼저 올라갔다가 실제로 그게 오면은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수출 기대감이 있다는 것과,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야, 잠깐만, 라면 말고 그러면 집에서 집밥 먹는 게 올라가면은 모든 게 좋겠네? 맞아요. 2분기에 음식욕 쪽은 지금 표현이 진수성찬으로 나왔는데 전부 다 실적과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편식, 라면, 과자, 빙가, 심지어 담배까지. 담배는 왜 올라가지 모르겠는데 담배를 좀 많이 피시나 하여튼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 굉장히 진부한 표정이 있죠. K푸드 뭐만 하면은 K를 붙여요. 슈카월드도 앞으로 K 슈카월드로 부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푸드 미국이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간다는 것과, 뒤에 보이죠? 요게 2020년이에요. 굉장히 잘 나간다는 것과,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해외여행이 줄었잖아요. 잠깐만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면은 올해 휴가 해외여행이 줄었기 때문에 국내 여행 또는 집에 콕 박히는 걸로 되면서 해외여행에서 줄었던 비용이 국내 여행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린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수혜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집에서 먹는 거, 그리고 수출이 굉장히 잘 된다?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 아는 새 모르는 사의 어영부영 CJ 제일제당이 3개월 새 주가가 2배가 됐어요. 사실은 조금 전에 5월달, 6월달부터 알긴 했는데, 설마 하는데 계속 가. 야, 끝없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왜냐면은 간편식이라고 얘기하죠.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하죠. 집에서 간단하게 뭐 녹여 먹던지 간단한 조리를 먹을 수 있는 이 시장이 생각보다 코로나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CJ 제일제당 주가가 이게 그냥 뭐 그러다가 코로나로 빠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 최고가가 얼마 안 났습니다. 역대 최고가가 지금 여기서 여기니까 26만 하던 게 42만 원 올라갔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HMR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다가 HMR이 뭔지 모를 테니까, 물론 항상 말씀드리는 것. 자, 일단 PPL 없고요. 여기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릴 때마다 그 마음이 불안하지만 뭐 이거 뭐 광고 없고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런 게 HMR이에요.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비비고 뭐 갈비탕이라든지 뭐 물 넣고 끓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인 HMR이고, 좀 더 젊은 분들한테 와닿는 건 이런 거죠. 요즘에 그 잘 나가죠. 그 만두. 교자라 그러죠. 교자. 만두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대학생들도 얘기했던 고메 핫도그. 요런 게 생각보다 시장이 빨리 커지고 있어요. 그 광고 없고요. 광고 없고요.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림만 떠온 거예요. 그냥 그림만 떠온 거기 때문에, 물론 대표 주자는 이 햇반이긴 한데, 햇반 말고 햇반 외의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다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CJ 재단이 꽉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으로는 저렇게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통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CJ 제일제당의 가공식품처럼 HMR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여기 파란색 반대 지금 2019년부터 50%가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내다 파는 게 더 많다는 거죠. 60%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뛰었거든요. 사실상 수출하는 게 더 많아졌다. 수출을 하는 게 더 많아졌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CJ제당 인터뷰 기를 갖고 왔는데, 국내 식품산업이 어땠습니까? 2015년부터 아까 제가 보여준 HMR 그런 게 메가 트렌드로 뜨기 떴는데, 이번 코로나19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직접 조리하는 것들도 늘었을 것 같은데 비중이 HMR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이거는 참고로 그 CJ 제일제당 아저씨들 얘기니까 약간 이해해서 들어야 되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라면이 굉장히 잘 나가지만은 반대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냉동식품 HR 쪽이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저게 저런 효과를 가져왔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제당이 압도적인 1등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CJ의 뭐 100주년 뭐 계획이었나? 하여튼 뭐 그거 얘기하면서 여기 있네요. 그레이트 CJ 뭐 계획이 있다 이거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있었는데, 2018년 11월에 미국의 스완스라고 있는데, 스완스가 뭐냐면은 미국의 냉동식품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1위 기업인데 CJ 제일제당이 2조 원 주고 샀거든요. 그룹 사상 최대 M&A인데 2018년에 이거 살 때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조 원이 넘는 돈이 CJ 제일제당에 당시에 재무구조에 많은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당시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지금 니들이 미국이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도 아직 몰라요. 현재도 아직 2020년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지만 어쨌건 HMR 쪽으로 대세가 만약에 가게 되면은 뭐 이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제가 요 유머 사이트에서 한 개 본 게 있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야, 이거는 누가 이런 거 어디서 얻지? 상당히 재밌는 거를 봤었는데 이거 광고 없습니다. 광고 없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렇게 우리처럼 저렇게 만두를 구워먹는 거를 홈쇼핑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잘못 꽂는데? 자, 요렇게 판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광고 없고요. 그냥 보여주기,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길래 봤는데, 정말로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갈 수 있으면은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잘 모르시는 측면이 있어서 보여드리면은 곡물 가격 지수라고 있는데, 블룸버그 지수입니다. 곡물 가격 지수가 있는데 2010년부터 사실은 곡물 가격이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다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무슨 뭐 콘이라든지 우리가 뭐 많잖아요. 귀리, 뭐 밀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가격이 쭉 내려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쭉 굉장히 많이 내려간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하면 얼마예요? 70 기준으로 하면 20이니까 3분의 1 토막났어. 이유가 있죠. 곡물 가격 지수란 것도 당연히 거래가 많이 되고 세계에 이 물동량이 돼야 되는데, 뭐 럼프형이 요즘에 뭐 관세 물리겠다 뭐다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되고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42년 만에 작년에 최저값으로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라는 게 오면서 홈 리플레이스먼트라든지 아니 라면이라든지 이런 국내 음식료품 업체가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희망을 가지면서 지금 이렇게 코스피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